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의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제도의 정비 과정입니다. 고려시대 초반부 지방행정 조직의 역사예요. 건국 초입니다. 태조부터 경종 때까지 지방관제가 없어요. 그래서 호족의 자치에 맡겼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해정 광경 때까지 지방관이 없습니다. 지방 호족들에게 알아서 자치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돼 있죠. 자, 근데 성종 때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 중에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요충지에 12개의 요충지에 12목을 설치하고 고려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방관이 파견되니까 중앙 집권화가 시작된 거지. 현종 때 12목이 4도호부 8목으로 개편되고요. 그래서 5도와 양계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지방제도 정비의 시작이 되고요. 중앙 집권화의 시작이기도 하죠. 성종 때 지방제도가 5도와 양계로 완성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이 자체를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왕의 업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지역 편입니다. 전국을 일반 행정구역인 5도와 군사 행정구역인 양계로 나눕니다. 그 안에 삼경, 사도부, 팔목 등등 요충지가 있고요. 군현진 등을 설치했다. 자, 그럼 큰 틀거리로 보시면 이거요. 고려시대 때 뭡니까? 5도와 양계입니다. 5도는 5개의 도예요.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양계는 2개의 계예요. 동계, 북계에서 양계, 그러니까 더블 계예요. 뭡니까? 군사행정구역이다. 자, 그럼 뭡니까? 5도는 뭡니까? 일반 행정구역이니까 그 밑에 쪼개면 뭡니까? 주나 군이나 현이 있어요. 자, 양계는 뭡니까? 군사행정구역이니까 여러분 군대가 한 글자로 뭘 치고 있다? 진을 치고 있죠. 밑에 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도에 파견되는 관리는 안찰사예요. 안찰사고요. 양계에 파견되는 관리는 병마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고려의 중앙관제에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도병마사가 있지. 도병마사는 기구의 이름이고요. 양계에 파견되는 관리의 이름이 병마사예요. 요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특징 보시면 뭡니까? 이게 선명하게 나와 있지. 외형적으로 통일신라의 구주나 조선의 팔도와 같이 일원적 조직이 아니죠. 명칭이 팔도처럼 다 도가 아닌 거지. 자, 5도와 양계 쪼개져 있습니다. 자, 일반 행정구역과 군사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걸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중앙관 파견.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건 군현진까지지만 자, 모든 행정구역에 지방관이 파견될 정도로 행정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경기지역. 여러분 경기란 말 자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서울 근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서울은 개경이지. 자, 개경 부근의 경기지역은 개경부가 관할했다. 여러분 지금은 경기도청이 따로 있지. 이 당시에는 뭐야? 서울시청에서 경기도일까지 다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경기제랍니다. 자, 5도입니다. 자, 구분은 전라도,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경상도의 5도입니다. 여러분 전라도나 경상도는 뭡니까? 명칭 자체가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보시고 여기는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성격은 상설 행정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단입니다. 그럼 상설 행정기관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도에는 여러분 지금은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도에 뭐가 있어? 도청이 있지. 도청에 도지사가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그게 없어요. 도 업무를 총괄하는 뭡니까? 고정적인 관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도에는 주와 군과 현 이걸 쪼개놓고 쪼개져 있는 부분에 지방관을 보낸 거예요. 자, 지방관이 파견되는데요. 자, 도에는 뭘 보내냐? 안찰사예요. 그럼 안찰사가 뭐냐? 지금의 도지사랑은 달라요. 지금의 도지사는 예를 들면 경기도청의 도지사가 앉아가지고 도의 총괄 업무를 하지. 근데 여기는 안찰사는 밑에 나와 있지 중앙관리야. 중앙관리가 왜 지방에 가느냐?
어떤 거야? 순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는 뭐 도청 같은 그런 사무실이 없어요. 도내의 지방은 뭡니까? 임기 내내 순찰만 해요. 그럼 도에 있는 지방관은 주나 군과 현에 있는 것이고, 그 주, 군, 현에 있는 뭡니까? 지방관은 뭡니까? 가서 감사하고 순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명에 의해 감찰은 임무를 띄고 지방에 파견된 뭡니까? 중앙관입니다. 지금의 도지사랑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임기가 6개월 짧지. 임기 내내 돌아다니니까 임기가 뭐 5년 하면 뭡니까? 힘들지. 발진하겠죠. 뭐야? 지방을 담당하는 중간적인 행정 담당관이 아니에요. 순시하고 감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뭐하고 차이점이 있냐면 조선시대의 도에는 뭐야? 도지사가 있어요. 감찰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문제 많이 섞어내죠. 조선시대는 뭡니까? 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도 있고 도지사도 있는데 고려시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군현. 주와 군에는 지사를 파견, 현에는 현령이란 지방관이 파견되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럼 옆에 지도 보시면 뭡니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북계랑 동계, 여기가 국경지대니까 여기가 군사행정구역. 위에 편리장성이 이렇게 있죠. 편리장성이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특징! 지방관은 현까지 파견되는 게 원칙이지만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않아요.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행정사무는 뭡니까? 향리들이 담당합니다. 그럼 뭡니까?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건 예전에도 한번 공부를 좀 했는데 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말단 구역의 지방관이다. 자, 보시면 고대입니다. 신라가 있는 시대예요. 삼국시대 신라에서 통일신라까지 그대로 봅시다. 자, 그대로 우리 교과서에는 보는데요. 자, 말단구역의 지방관이 제로예요. 지방관을 보내되 큰 단위에만 보낸 거지. 자, 그럼 지금 따지면 뭡니까? 뭐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동에는 관리가 없어요. 그럼 말단구역의 지방관이 제로니까 뭡니까? 그 지역에서 뭡니까? 민정문서 만들고 뭡니까? 세금 걷고 누가 해? 촌주가 하는 거예요. 지방의 유력자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세로 가죠. 역사가 발전했어요. 중세가 뭐 어떤 거야? 가장 작은 단위의 이름이 현이에요. 그 위에 군이 있고요. 그래서 주군과 주현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여기에 지방관을 보내기는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보내지 못하는 현이 더 많아요. 지방관이 앉아있는 주재하는 현이나 군이 주군 주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이 없는 현이 속군 또는 속현입니다. 이렇게 군현 단위에 지방관이 없는 그런 단위가 숫자가 3배 더 많아요. 그래서 주현의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있을 경우 뭡니까? 여긴 지방관인데 뭡니까? 하나, 셋. 주변에 있는 뭡니까? 하나, 둘, 셋은 뭡니까? 지방관이 없어. 뭐야? 여기는 주현. 주현에서 뭡니까? 나머지 현들을 뭡니까? 또 같이 관할을 해야 돼요. 주현에 딸려있어 석현이야. 따로 뭡니까? 무슨 합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다. 그럼 옆에 있는 뭐 망원동, 뭐 상동, 뭐 성산동, 거기 뭡니까? 그 동네 뭐야? 동장이 없는 거야. 합정동에만 동장 있으면 이 합정동에 있는 동장이 뭡니까? 나머지 주변에 있는 그 동들을 다 관할을 해야 되지.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뭡니까? 중앙에서 파견돼 내려가는 뭡니까? 지방관이 업무를 담당을 다 못하니까 뭡니까? 지방 유력자 누가? 향리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조선시대입니다. 전국에 330여 개의 군현의 지방관을 모두 파견합니다.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뭡니까? 여러분, 전통시대 때 조선이 완성형이에요. 전통시대 시스템에서 지방관을 모두 파견하기 때문에 뭡니까? 뭐 세금을 징수한다거나 이 실무의 책임자가 누구야? 당연히 뭡니까? 다 같이 지방관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 단계별로 뭡니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주군주현. 지방관이 파견됐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방을 간접 지배했다. 속군 속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행정 단위로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보다 수가 더 많았다. 해서 통계를 내보면 뭡니까? 거칠게 통계를 내보면 뭡니까? 한 3배 정도 더 많았대요. 그 다음에 촌입니다.
현 밑에는 양민불락인 촌이 있어 토착민 촌장. 이 여기는 촌장의 개념 뭡니까? 고대의 촌장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리가 옛날에 리랑 개념이 다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향리입니다. 향리는 신라 말기 호족 출신이고요.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집권적 지배체제의 정비 과정을 통해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실무자예요. 세금 향리가 걷는 거예요. 자, 영향력 행사. 이들은 토착 세력입니다. 향촌사의 지배층이다. 중앙에서 일시적 파견되는 지방관보다 영향력이 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앙정계 진출. 이들 중 일부는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 문벌 귀족이 됩니다. 자, 고려시대 때 과거제도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대안이 없어요. 향리가 시험 잘 보면 뭐 하는 거야? 중앙의 문벌 귀족으로 되기도 해요. 물론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능합니다. 보시고요. 고려의 향리예요. 뭡니까? 속분 속현, 향소 부국민의 조세 직물, 조세와 공물 징수, 세금 징수예요. 그러니까 노역 징발 등의 실무를 담당. 지방의 노역 부대. 그러니까 뭐 시체말 노가다 부대, 공병대, 뭐 성사구 이런 겁니다. 일품군의 지휘예요. 지휘. 하네요. 그다음 이들은 실무의 대가로 외역전을 지급받습니다. 어떤 거야? 실무를 담당하니까 뭐죠? 급여를 준 거예요. 외역전. 원칙적으로 신분이 세습됩니다. 중간계층입니다. 중간계층이고요. 과거시에 대안이 없어요. 이걸 물어요. 그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조선의 향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어떻게 돼? 지방관의 권한이 강화되니까 향리의 힘을 약화시키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고려의 향리만큼의 권한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조선시대 가면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자, 양계입니다. 양계. 동계와 북계 국경지역에 설치했고요. 성격은 북방, 이 북방의 국경지대에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구역입니다. 군사행정구역이다. 조직에는 양계는 병마사를 파견했고 국방상 요충지 진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삼경, 팔목, 사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거점이다. 지금의 무슨 뭐 광역시라든가 무슨 뭐 특별시라든가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 삼경 수도를 포함한 대도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홍수의 영향이다. 홍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건 삼경제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뭡니까? 대경 대성이고요. 서경 평양이죠. 네, 동경 공주입니다. 서경 길지설에 영향을 받아요. 국진정책 평양이지. 그 다음 중계입니다. 중계 뭡니까? 개경 서경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동경 대신에 남경입니다. 남경이 지금 서울이에요. 남경 길지설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삼경 풍설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문화 파트랑 결합돼요. 처음에는 개경과 서경 동경입니다. 고려 중기 문종 이후 동경 대신 남경입니다. 남경. 한양이면 지금 서울이에요. 서경 길지 할 때 뭡니까? 이건 뭐야? 진정책이 강할 때. 중기 뭡니까? 남경 길지 어떤 거야? 한강유역이지. 한경 길지. 북진정책이 퇴보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쳐들어가는 가는 것보다 뭡니까? 옛날 통일신라의 이 경제적인 중심지였던 뭡니까? 한양 지방을 더 개발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팔목과 사도부. 그러니까 원래 뭡니까? 원래 처음에 성종 때 부른 게 12목이었지. 그래서 그 중에 12목 중에 팔목은 행정적으로 중적 기능입니다. 거점이고요. 사도부는 뭐야? 군사적 방비의 중심된 역할이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행정지가 뭡니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향소부곡입니다. 향소부곡. 일반현보다 더 연락한 수행정구역이 뭡니까? 향소부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특수행정구역.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특수행정구역으로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야? 향소부곡은 주로 어떤 거야? 하층 평민의 거주지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량 역촌입니다.
자, 이들 거주민의 신분은 양인, 평민이지만 힘든 일을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자, 그래서 상부곡, 신라시대 때부터 있어요.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 다음에 소는 고려시대 때 추가된 겁니다. 소의 주민은 수공업이다.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물어요. 소, 한 글자지. 소수, 수공업. 이거 뭡니까? 매치시키는 문제. 소의 주민은 농업을 주로 담당했다면 틀리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금은구리 철, 원료와 종이먹 도자기의 공납품.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어떤 거야? 수공업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공납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소부곡. 뒤에 사회 파트에 또 다루는데, 어떤 거야? 일반적인 편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 때 뭡니까? 집단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거지. 강등시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뭡니까? 일반적인 현보다 뭡니까? 더 차별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무신 정변 계기로 상소 부곡이 감소합니다. 조선 초기에 해지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묻죠. 신정변기로 줄어들어. 조선시대 들어가서 없어집니다. 시험 문제 바꿔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간무입니다. 간무. 성종 때 12목 지방관 파견. 고려시대 지방제들은 현종 때 일단락되었으나 실제로 뭡니까? 수령을 파견하지 못한 속군 속현이 더 많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예종 때 고려시대 중기 때 중앙에서 정식으로 관리를 설치하지 못한 속군 속현, 향소 부곡에 현령보다 낮은 간무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목적은 속군 속현의 유망민을 안정시켜 조세화력을 효과적 수치하면서 중앙 집권층을 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건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내용,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뭡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2001년 서울시 문제입니다. 고려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향리가 실무를 담당했다? 답이네. 향리는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닙니다. 향리가 실무를 담당하니까 외역전이라고. 뒤에 경제 파트에서도 나와요. 외역전이라고 합니까? 일정한 토지를 지급받습니다. 향리는 중앙정계로 진출을 했죠. 제외도 아니고요. 했습니다. 과거에 제한이 없어. 향리가 과거에 급제해서 귀족이 됩니다. 될 수 있어요? 자, 고려는 모든 지방의 수령을 파견 못했다고 했죠. 네, 향소 부곡은 뭡니까? 무신단 이후 자치를 감췄다. 여기서 자치를 감췄다는 건 소멸했다는 뜻인데 어떤 거야? 제가 앞에 얘기했죠. 향소 부곡은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줄어들어. 자취를 다 감춘 건 아니에요. 소멸을 의미한 이 문제의 자취를 감췄다가 소멸이라면 뭡니까? 조선시대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뭡니까? 살펴볼 수 있고요. 결국은 뭡니까? 향리를 중심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입니다. 지방의 토착 세력의 역사입니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 이면 2008년 뭡니까? 지방직 문제인데요. 보시면 속혈의 간무 방금 얘기했지. 예종 때입니다. 고려 중기예요. 농민봉기를 배경으로 각처 일어난 반독립적인 호족이다. 그 뭐야? 신라 하대지. 신라야. 그다음에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 그 뭐야? 고려시대 태조입니다. 태조예요. 그러면 뭡니까? 신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태조 돼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간무. 이건 뭐다? 고려시대 중기지. 자, 군곡으로 첨설직. 이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지. 고려시대는 뭡니까?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뭡니까? 뭐 명예직 같은 현직이 있어요. 그 현직 중에 하나 뭐야? 고려시대 말기에 홍건적과 외구. 고려시대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그때 뭐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뭡니까? 명예 무슨 장교 이런 게 첨설직이에요. 그건 뭡니까? 고려시대 말이다. 뭡니까? 순서가 나오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1번 태조, 관건이 2번, 이게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